네, 이번 시간은요, 사업계획 승인. 예. 아마도 우리가 자동차로 말을 같으면 엔진에 해당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자, 일단은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요, 등록 사업자가 우리가 일단은 페이지는 24페이지고요. 제목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제목은 그 3장 주택의 건설 절차편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목은 이번 시간에 공부할 제목은 요겁니다. 예. 우리가 이거 절차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면요, 등록 사업자가 이제 등록을 하죠. 누구한테 등록해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을 등록하는 규모는 연간 따져가지고 단독은 얼마죠?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라고 그러죠. 이제 단독은 앞으로 호가 붙고요, 공동주택은 세대가 붙어요. 예. 이렇게 이제 건설할 때, 주택을 건설할 때죠. 그 다음에 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 자체가 주택을 건설할 때는 그 건설회사가 등록을 해야 되는 규모가 단독은 20호 이상, 공동은 20세대 이상이고요. 제가 그랬잖아, 등록이 규모라고.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등록을 할 때 등록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등록을 하러 가잖아요. 등록할 때 규모는 20호 이상입니다. 연간 20호 이상만 되면은 네가 뭐 사업계획 승인을 뭐 많이 받든 작게 받든 일단 20호가 넘으면은 20호 20세대 넘으면은 주택을 건설하겠다면은 등록을 해야 되는 규모고, 등록 사업자가. 이때 이제 그 도시형 같은 경우는요,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요거는 이제 30세대 이상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85제곱미터 이하 300세대 미만으로서 도시역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일 때 연간입니다. 1년 단위. 연간이라는 거는요, 1년 단위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등록하는 규모고, 이렇게 해서 등록 규모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본금하고 결격 사유가 없어서 등록 신청을 국토장관한테 하게 되면 등록증 나온다 그랬죠. 그는 이제 등록증 나오는 규모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등록을 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등록 안 하면 처벌받아요. 그래서 등록 사업자가 이런 등록 규모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등록 요건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등록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등록증.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을 등록 사업자라고 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뭘 해야 되냐? 등록증만 나온 거야. 등록만 된 거야, 이제는. 이제는 주택을 자기가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등록이 됐는데, 자, 올해 이제 제가 등록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저기 어디지? 저기 경기도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는 아파트를 한 1000세대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지, 이제는. 이해되세요? 이 사람은 등록만 한 거예요, 이제. 등록이 됐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이제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이제 등록이 된 상태. 등록이 안 되면 처벌받아요. 예. 그래서 무등록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받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래서 무등록자라는 게 뭐냐면
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한 사람은 형사처벌 받아요. 등록 안 하고, 아니,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업을 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등록이 돼야 되잖아. 그죠? 예,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게 되면 처벌받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건설회사가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거 처벌받는다고, 이게. 무등록자. 예, 처벌 규정이 있어요. 형사처벌. 그래서 이 등록이 이제 된 거야. 그러면 등록이 돼야만이 이제 뭘 할 수가 있어요. 건설회사는. 사업계획 승인은 다음에 문제입니다. 아니, 유치원에 등록도 안 됐는데, 유치원이 뭐, 자기가 뭐, 유치원에 학생이 등록, 학생증 보자. 학생증이 없는데, 무슨 유치원에 학생증이 없는데,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소풍을 못 가요. 네 학생이 아니지. 소풍 못 가야 되는 거지. 똑같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이제 드디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사업계획 승인은 요 규모가 이제 승인 규모, 예, 승인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예, 얼마 이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택을 건설할 때는 뭐도 있고 단독 주택도 있고 뭡니까? 공동주택이 있겠죠. 그 다음에 대지를 조성할 때 이 사업은 두 가지니까 어차피. 그럼 대지는 연간 아닙니다. 신청 당시의 규모를 따지는 거예요. 신청 당시 규모가 만약에 10,000제곱이 넘는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한다. 그러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이 아니고 한 8,000밖에 안 된다. 8,000제곱미터를 대지를 조성한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뭘 받아야 돼요? 아니, 주택은 허가지만은 땅은 허가 아니죠. 땅은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예요. 땅은 사업계획 승인 대신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그는 아무튼 10,000제곱이 넘어야 되는데 단독은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원칙이 얼마 이상이냐면은 30호 이상이에요. 예외가 50호 이상이죠. 공동주택도 원칙은 얼마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30세대 이상입니다. 예외가 50세대 이상입니다. 50세대 이상. 이렇게 두 개의 경우가 나오겠지. 아니, 보세요. 주택이, 단독은 아무런 말이 없어서 30호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외가 50호 이상. 공동도 똑같죠. 호나 세대만 다르지 똑같죠. 30이 원칙이고 50이 예외죠. 그러면 단독일 때는 50호 이상이 될 때 어떤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느냐 이거예요. 50호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공택지에서 1단의 토지를 공급받는 경우죠. 공급받아서 단독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쉽게 말해서 지금 공공택지가 이렇게 조성되면 10개의 공공사업에 의해서 조성되잖아요. 1단의 토지라는 건 한 묶음을 딱 떼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공공택지거든. 공공택지니까 이거 딱 떼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대량으로 살 수가 있죠. 예? 그리고 50호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겁니다. 예, 이런 말이 나오면 50호 이상. 하나 더 있죠? 뭡니까? 한옥입니다. 한옥이죠. 한옥. 그 여러분들 한옥 같은 경우는 보통 30개 이상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한옥은 50호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하자는 거죠.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완화가 된 거죠? 완화가 된 거잖아. 30개만 넘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건 50개 넘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니까 조금 완화가 되는 거죠. 한옥은. 그 다음에 공동은 아무런 말이 30인데 50세대가 넘을 때 받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단지형이죠. 단지형 연립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잖아요.
단지형 연립이나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진입도로가 진입도로 폭이 얼마? 6m 이상이고 뭐 그런 게 있죠. 예. 규모는 30제곱미터 이상 그런 규모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 이상. 예? 이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뭡니까?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정비구역이죠. 정비사업인데 무슨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고 보존하고 정비하는 방식, 즉 자력 개발 방식이라 하면 됩니다. 자력 개발 방식. 이렇게 나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자력 개발 방식으로 즉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정비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50세대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무조건 30세대가 넘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자력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력 개발 방식.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예? 스스로 하는 방법. 자력 개발 방법. 주민들이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보존하거나 정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방식이 자력 개발 방식인데 요거 우리가 이제 자력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정비 사업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50세대 이상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뭐죠? 제가 중국에도 많이 가보고 외국에도 옛날에 많이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 중국에 가보니까 실제로 이 공안이 폴리스잖아요. 이 경찰입니다. 중국 애들이 좀 미안한데 국민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좀 옷을 좀 더럽게 입어요. 애들이 잘 안 입어, 잘 안 입고 잘 안 씻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데 좀 깔끔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공안 애들만 옷이 반듯한 거예요. 야, 이게 애들만, 경찰들만 멋있더라고. 항상. 공안 애들만 딱 옷을 단정하게 입어. 공안 애들인데 이제 발음은 공안이라 합시다. 공안 애들만 단정한 거지. 공안만 단정.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해도 되고, 이 한옥 있죠. 공한옥은, 공공택지, 공공한옥은 단정하다. 이렇게 해야 돼. 한옥 있죠. 한옥이 우아하고 단정하죠. 그렇게 해도 돼요. 한옥은 공공한옥은 단정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공공한옥은 한옥은 단정하다는 거예요. 단정하다. 우아하고 단정하죠. 우리나라 한옥이 얼마나 멋있고 우아하고 단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기억은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50소나 50세대 나왔을 때는 공한 단정 이렇게 해도 되고 공공한옥은 단정하다. 뒤에 게 더 좋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보면은 그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30 이상이죠. 진입도로 폭은 6m 이상이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를 전용 면적이 적어도 30은 넘어야 돼. 그럼 30제곱은 넘어야 되니까는 약 몇 평이에요? 한 평이 3.3058이죠. 약 3.3. 그럼 약 3.3으로 나누면 돼요. 이거를. 그럼 3.3으로 나누면 몇 평 정도 돼요? 30을 3.3으로 나누면 약 8 되나 8? 8평? 8평 나와요? 약 8평. 그러니까 약 8평은 넘어야 된다는 거지. 인간적으로. 그죠?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약 30은 넘어야 돼. 그럼 8평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3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진입도는 폭이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6m는 넘어야 돼. 여기 차가 들어올 때 6m가 돼야만이 이게 턴에서 갈 수가 있어요.
차 운전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은 6m가 안 되면은 도로 뒤에서 백에서 나와야 돼요. R 걸어놓고 R로 해가지고 뒤로 백 해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뒤에 턴 해가지고 유턴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폭은 6m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도로가 나오잖아요. 이 도로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는데 6m가 넘어야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 나갈 수가 있다고. 차가 몇 분 이렇게 돌더라도 6m가 돼야만이. 근데 4m만 되면은 차가 이렇게 돌아 나올 수는 없고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그래서 6m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 기억하세요. 36입니다.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30하고 6을 갈로를 집으세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이다. 요걸 갖다가 자력개발 방식입니다. 자력개발 방식을 했을 때는 얼마? 50세대 이상이죠. 대지는 만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10만 미만일 때는 특광 시장 군수입니다. 요거 기억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승인 규모가 승인 대상이 이제 승인권자지. 승인권자가 면적이 기준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아니면 요 면적이라는 건 대지 조성이나 주택 건설 사업은 다 면적의 기준으로 하거든요. 10만 제곱미터 이상과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시도지사 인구가 50만 명 이상 시장인 대도시시장한테 가야 되고, 미만은 삼특위광시장 군수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맞습니까? 특별시, 특자시, 특자도잖아요. 줄이라 말이야. 삼특이죠. 광역시. 그럼 선생님 여기 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 시도 삼특이 광이라 그랬죠? 적어놓으세요. 삼특광.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할 때에 요 시도 삼특이 광이라고. 요 시가. 시도지사 할 때 요 시가 삼특이 광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질문이 바로 들어옵니다. 선생님, 아니 여기도 뭐 삼특이 광이고 미만도 이상도 삼특이 광이고 미만도 삼특이 광이면 선생님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똑같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일개 구청에서 다루는 단위가 아니다는 거지. 사업계획 승인 규모는 면적이 크든 적든 다 어디로 가라고? 아니 30호 적어도 넘잖아요. 규모가 크죠? 규모가 큰 거는 면적에 관계없이 어디로 가라고 전부 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어디로 가라고? 시청으로 바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서울 같으면 서울특별시로 바로 가야 됩니다. 뭐 강남구청, 그렇게 강동구청에 가면 안 돼요. 구청 단위가 아니다는 거지.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은 다 시청으로 가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요때 시는 삼특위 광, 특별시, 특자시, 특자도, 광역시. 여기도 삼특위 나오죠? 삼특위 광 두 분 나오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구청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특별시나 광역시에 그 시청으로 바로 직접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면적에 관계없이요. 면적에 관계없어요. 왜? 규모는 이미 정해져 있죠. 규모가 크죠? 30, 50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시청으로 바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람이, 건설회사가 강남구에 소재되고 있는 그 강남구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은 어디로 가야 돼? 서울시장으로 가야 된다. 서울시장. 서울시로 바로 가야 돼요. 강남구청에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면적하고 관계없이. 아시겠죠? 면적에 관계없어요. 자, 되셨고. 그러나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원래는 요거 면적으로 따지면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있다는 거죠. 국토장관한테 받는 게 있습니다. 요게 시험에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아직 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국토장관한테 받는 게 있습니다. 직접 하라는 얘기죠. 장관한테. 이거는 저희들이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요. 장관님한테 직접 가시셔야 되는 거죠. 그럼 사업 주체가 누구일 때? 첫 번째,
국가이거나 주공이죠. 예, 국가이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공일 때 사업주체가. 두 번째는요. 면적이 얼마죠? 330만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이나 또는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장관이 국장이 이렇게 공고한 지역입니다. 면적이 크죠? 아주 큰 면적을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누가 공고한 지역입니까? 국토장관이 공고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국토장관이 공고한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국토장관이 자기가 공고했는데 그럼 장관한테 직접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은요, 인구의 어떤 인구나 산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 간의 균형적인 개발, 요걸 도모하기 위해서 역시 지역과 지역 간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역시 누가? 국토장관이 공고를 합니다. 예, 뭐 하기 위해서 공고하는 거예요? 예, 지역과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불균형 시정하기 위해서 장관이 직접 공고를 합니다. 그럼 장관이 공고한 지역은 다 뭡니까? 장관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있는데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뭘 할 때?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죠.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자, 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국지주지가 자본금을 갖다가 자기들이 모으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총 출자 금액의 총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출자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초과하여 출자. 예, 저희들이 출자를 하게 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만들게요. 그 회사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국지주지가 총 지분의 50% 초과해 출자한 법인인데 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예? 좋은 취지로서 국지주지가 총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법인이고,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네? 그러면 좋아요. 저희들이 장관한테 직접 가시오. 장관한테. 이런 거. 이거는 뭐, 지역과 지역 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장관한테 직접 가시오. 장관. 장관한테 가는 게 4개입니다. 국토장관한테 직접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4개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국가주공. 두 번째는 330만 넘는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으로서 장관이 지정 공고한 지역, 수도권 광역시 지역으로서 국토장관이 지정 공고한 지역, 그 다음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죠. 요거 4개. 예.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가 나왔냐면은, 거기가 25페이지 보면은, 25페이지, 그 중간에 리얼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국지주지가 총지분의 50%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인데 자산관리는 주공이 맡고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도 비교해놨는데 그건 안 봐도 돼요. 비교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 예.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몇 가지 하신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규모 30, 50. 두 개 다 되죠. 30이 될 때도 있고 50이 될 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승인권자. 원칙은 면적 기준이다. 10만 이상은 시도에서 내도시장, 10만 미만은 삼특위 광시장 군수.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장관. 몇 개? 4개. 국토장관한테 받는 거 4개입니다. 4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4개.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 국토장관이 여기 명단에 없는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 사업주체가 주공이 아니죠. 또 국가도 아닙니다. 지방공사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예. 이 국가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그 군인주택 있죠. 장교주택, 장교급 이상 군인주택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국가가 되는 거지, 이때는. 이해되세요? 네, 그때 국가입니다. 그럴 때는 장관한테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야, 국방부 장관이 직접 가야 됩니다. 저희 사업계획 승인 내주세요. 여기 아파트 짓겠다, 군인 아파트.
국가가 되는 거죠. 사업주체가. 예. 그런 거 말고는 지방공사는 안 되거든요. 그럼 지방공사는 면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면적을 봐가지고 지방공사가 하는 면적이 10만이 넘는다.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고. 10만 미만이다. 그럼 요 밑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입니다. 자, 요때부터 이제 이게 지금 오늘 공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떨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 그렇게 울고 햇빛이 그렇게 또 뜨겁고 예? 폭풍도 불고 그죠? 폭풍우도 치고 그렇게 하잖아.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자, 건설회사가 사업주체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러 간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가야 돼? 사업계획 승인권자죠. 예. 승인권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 다음에 면적이 삼특위, 광, 시장군수. 예외가 국토장관입니다. 이 사람을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사람들 있죠. 전부 다 묶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 있죠.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라고 불러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지? 사업주체가 하겠지, 사업주체.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어쩌고 뭐 사업주체가 하겠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주체가 하러 갈 때,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요건을 가져야 돼요,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신청하기 요건. 그 요건이 뭐냐면은 자기 땅이 확보가 됩니다. 첫 번째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경기도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500세대를 짓겠단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 자기 땅이 있어야 돼, 일단.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소유권 확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 단, 국지주지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 지자체, 주공지방공사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죠? 이거. 그러니까 뭐 국가이기 때문에 뭐 확보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유가 있습니다. 토지 수용과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왜 제외되냐면은 이 사람들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이것을 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한다. 이럴 때는 토지 수용권, 토지 등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수용권을 직접 가지기 때문에 땅 한 평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나 주공이나 지방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땅 한 평 없어도 이렇게 계획 승인권자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아파트를 짓겠단 말이야. 근데 자기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를 뭐 500세를 짓겠다 했는데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근데 이게 좀 논밭이고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요거를 수용을 한다는 거지. 수용권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했으라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국지주지밖에 없습니다. 국지주지. 자, 국가, 지자체, 주공지방공사는 땅 한 평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자, 그런데 요거 지우고 소유권을 확보를 이 사람만 빼놓고 이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2번으로 갑니다. 이게 1번이 안 되는 경우. 1번이 안 될 때는 2번으로 간다는 거예요. 2번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안 되면 2번으로 가는데 2번이 뭐냐? 사용 권한을 말합니다.
아니, 100입니다, 100. 아무런 말이 없으면요, 사용권을 100%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니, 소유권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자, 2번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2번도. 왜 그렇습니까? 알받기 때문에. 알받기. 쉽게 말해서 요 전문 용어로 말이죠. 이 동네가 이미 정보가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보니까 전부 다 조금씩 뭐 집 한문 것처럼 알받기가 들어가고 있다. 알받기. 땅을 갖다가 투기하는 사람들이 미리 사들인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파세요 하니까 연락이 안 돼. 왜 아예 연락 안 합니까? 언제 답답하면 지가 뭐 10배, 20배 돈 들고 오겠지 싶어가지고 연락 안 합니다. 아예. 가만히 있으면 저거 10배 뭐 돈 사들고 오겠지 뭐. 지 답답하면 지가 뭐 우물 파겠지 뭐. 내가 우물 파?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가지고 막 무릎 꿇면서 아저씨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파세요. 하니까 안 팔아요. 얼마 주면 팔겠어요. 하니까 10배 주세요. 10배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10배 이제 준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했거든요. 오는 동에 10배 돈을 딱 가져오니까 아닙니다. 언제 10배라고 해서 내가 20배 했지. 이렇게 20배 하면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20배 해가지고 또 물어보고 가는 거야. 물어보고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물어보고 올게요 하는데 바로 오는 순간에 30배 딱 돼요. 30배. 이렇게 하다가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겠죠. 그러니까는 이 사용권을 확보를 하는 게 또 어려운데 이게 지금 알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리 정보 세놔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세 번째가 이 동네가 어차피 이제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가 알받기가 진행은 되겠지만 잘 보세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공원이 들어가요. 여기는 전철역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가요. 여기는 학교가 돼요, 학교가. 그럼 우리는 아파트 요거 짓는 요 땅만 확보하면 되겠죠. 아니, 이거 전체 땅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이 동네 이 동네 허벌판에 뭐 공원하고 이거 전철 다 우리가 만들어야 돼? 이미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요거만 하면 되겠죠. 예.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이미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이 동네가. 쉽게 말해서 저기 어떤 야산에 가가지고 허벌판에 아직 이 계획도 없는데 가서 이렇게 뭐 8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계획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아직 그 도시 계획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도시 계획 확인도 해보니까는 여기는 아직까지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마침 여기도 이제 가보니까 뭐 허벌판인데 여기도 알받기 진행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80% 확보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요 말이 나오죠. 아시겠어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사업인 경우 이럴 때는 사용 권한을 몇 프로만? 요게 80%입니다. 80%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무슨도 청구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매도 청구죠. 80%만 확보해라는 얘기지. 알받기 때문에 니네가 알받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며. 좋아, 저거는 80%만 확보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당신들이 매도 청구하면 되니까. 근데 단서가 있어. 몇 년 전부터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돼가지고 이 동네가 그 전부터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돼갖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10년 전부터 소유하여 온 사람, 온 자는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이미 이 사람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여기 동네에 아파트 짓기로 했는데 이 동네에 토박이가 있었던 거야. 토박이가. 지구단위 계획구 이미 정해져 가지고 10년 전부터 토박이가 있었죠. 이 사람은 매도 청구를 80% 가지고는 안 됐는 거예요. 예. 그래서 80% 가지고는 이 사람은 못 해요. 이 사람은 제외됩니다. 놔두고 해야 돼. 놔두고. 그럼 이 사람마저 토박이 이 사람을 토박이로 갑니다. 토박이. 세 글자로 토박이. 이 토박이마저도 땅을 사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려면은 9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 그럼 토박이 땅은 5%밖에 없죠? 왜? 이거는 95% 이상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사용권을 똑같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데 사용권을 몇 프로 이상 확보했을 때 95% 이상 확보했죠? 그럼 나머지는 매도 청구를 전부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이때 모두는 이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어쩌고 10년 전부터 있었던 말았던 모두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매도 청구 나온 거는 전부 다 매도 청구 나오면 우리 전문 앞에서 했기 때문에 매도 청구는 간단하게 한 번 더 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매도 청구라는 거는 첫 번째 파세요.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돼요? 3개월 이상 협의. 예, 파세요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파세요. 나머지 지금 우리가 80%밖에 안 됐잖아.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10년 전부터 거주한 사람은 빼놓고 해야 되니까 파세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나왔어요? 안 팔아요 나오죠. 안 팔아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하고? 공탁이죠. 공탁할 때는 무슨 방식? 뭐다? 공탁할 때는 감정평가액이죠. 감정평가액으로서 공탁을 하고 이때는 파세요는 시가죠. 시가. 매도 청구는 시가입니다. 시가로서 매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팔아요 나올 때는 공탁을 하고 사업 시행이죠. 불도저 가져와야 됩니다. 사업 시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잘 보세요. 파세요 안 팔아요 요 단계에서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소재불명이라고 그럽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연락을 끊으니까 뭐 협의를 할 수가 있나 뭐 못하지. 연락이 안 되는데 해외에 출장을 해외 가버리면요 연락이 안 돼요.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 그럼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차 거치면 돼요. 자, 요 1번, 2번 단계 가서는 지금 소재불명이다.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은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특별한 절차는 2는 30입니다. 자, 2는 뭐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몇 차례 이상 공고하면 2차례 이상을 공고를 하는 겁니다. 공고. 그 공고가 뭐예요? 니네가 지금 매도 청구 공고죠. 니네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1-31번지하고 1-35번지는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좋은 말 할 때 빨리 저희들한테 협상에 응하십시오.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냐? 30일이 지나면은 저희들이 매도 청구를 한글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매도 청구가 간주가 돼요. 매도 청구 한글로 의사표시가 한글로 간주가 돼버려요. 그럼 바로 뭐가 돼요? 이제 공탁금 걸고 사업을 하면 됩니다. 어이 김 기사 오늘 완전 밀어버리자. 김 기사 오늘 저기 불도저 가져와 확 밀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땅을 파야 되니까. 건물 있는 거 확 밀어버리자 오늘. 불도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2는 30. 예. 자, 나왔습니다. 소재가 불명일 때는 무슨 절차? 특별한 절차. 무슨 30? 2는 30.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공고하고 며칠 경과되면은 30일 뭐한 것으로? 매도 청구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그래서 바로 공탁금 걸고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는 파세요, 안 팔아요, 공탁 사업 시행이고 연락 안 될 때는 2는 30 걸고 공탁 사업 시행입니다. 되겠죠? 예, 특별한 절차. 2는 30 걸고 공탁하고 사업 시행. 예. 항상 이제 걸어갈 때도
오늘 완전히 불도저 가져와 하려면 어떻게 돼? 불도저 가져와. 사업 시행. 공탁금 걸고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예.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물론 자기 땅 확보 다 하면은 사업계획 성이 나오죠. 그런데 자기 땅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공원이고 전철이고 다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땅을 확보할 필요한 땅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없다.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어디가 지금 주택이 들어갈 수가 주택 건설 대지로 확정된 게 없죠. 그럴 때는 다 확보해야 됩니다. 요 말이 없으면은 제 말은 요 말이 없으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예? 이쪽으로. 예. 이거 안 되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예. 이제 차례차례 소유권 확보가 되든지 사용권을 확보하든지 사용권을 확보하기 어려우면은 지구 단위 계획에 결정이 필요한 사업 어느 정도 개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80% 이상. 뭐는 안 되고 10년 전부터 거주한 사람은 안 되고 95% 이상을 확보했을 때 10년 전부터 거주한 사람도 매도 청구가 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한번 넘겨 보십시오. 그래서 매도 청구 나오죠. 자, 26페이지 매도 청구. 대상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 주체는 다음의 경우에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경우에 몇 개월 이상 협의? 3월 이상, 3개월이죠. 3개월 이상 협의. 예. 그러니까 대개 이제 보면은 개짜를 빼잖아요. 3월 이상 하는데 3개월을 말이죠. 3개월 이상. 1월달, 2월달, 3월달 이게 아니고 3개월 이상 협의한다. 그럼 기억 보세요.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고 이거 외의 경우, 즉 80% 이상 확보했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 시로 10년 이전에 소유권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는 나머지는 다 매도 청구 가능하죠. 예.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재불명,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등기된 처분, 소재불명일 때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다가 두 차례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며칠 경과되면 30일이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감정평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는 평가법인 2명 이상의 산술 평균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 매도 청구 대상 토지의 착수 요건 사업 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매도 청구 대상이 포함이 된다. 그럼 그 대지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 청구에 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이 있는 경우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포함한다. 갈로 속에 있는 말이 뭐냐면 승소 판결이라는 것은 대부분까지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갈로 안에 보세요.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1심이나 2심도 된다 이 말이에요. 1심에서도 그러니까 대개 지방법원이잖아요. 지방법원이 1심이잖아요. 고등법원이 2심이잖아요. 그죠? 그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된다는 것은 대부분까지 갈 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는 대부분까지 확정이 안 되더라도 1심이나 2심에서도 요게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안 받아도 확정 판결만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1심이나 2심에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된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탁금 걸기 때문에 관계가 없잖아요. 공탁금을 걸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줄 돈을 다 확보해 놓고 공탁금 걸어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공탁금을 걸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판사의 입장에서 보면요. 무리가 아닌 거야. 뭐 연락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럼 공탁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까지 끌 수가 있어. 이 양반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승소 판결도 안 되는데 사업을 시행한다고? 예? 절대 못해요. 이게 되면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까지 안 가도 1심에서 1심의 판결만 받으면은 승소 판결 받잖아?
그게 확정이 안 됐잖아. 아직까지 대부분까지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1심에서 확정 판결만 받아도, 예, 된다,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갈로 안에 있는 이야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 됐죠. 거기가 바로 대부분까지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1심, 2심도 판결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분할 승인, 아까 얘기를 했죠. 600세대 이상은 공고별로 분할할 수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업계 승인 받으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 통보를 해야 된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요거를 필기를 해야 된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림을, 표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넓게 봐야 됩니다. 넓게 봐야 되는데 너무 한 부분만 오랫동안 봐버리면요. 그 숲을 보면은 숲을 봐야지 숲을 보면, 예, 너무 뭐죠? 나무 하나하나 개인 그걸 몰라도 숲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나무 하나하나만 보면 숲을 못 봐요. 그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그죠? 나무 하나만 보면 숲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뭐를 볼 때다? 나무 하나하나를 볼 때가 아니고 숲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주택의 건설을 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의 절차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우리가 물론 등록을 했다고 보고, 첫 번째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겠죠. 요때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요게 5년 이내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여부 결정은 60일. 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면요. 60일 이내에 승인을 내줄지 아닐지를 결정해야 돼요. 60일 이내에. 그럼 승인 받았다 치고, 승인 받고 착수는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예, 공사 시작이라 그러는데요. 공사의 시작, 즉 착수라고 합니다. 예, 착수. 공사 착수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이게 5년입니다. 5년. 근데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까지? 1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1년 연장. 가능.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까지는 연장이 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오늘부터 만약에 맨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비가 있잖아요. 거짓말 아니야. 2개월 동안 비가 계속 온 때도 있습니다. 2개월 동안 계속해서. 건설, 노동자가 좀 일하러 가야 되잖아.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아침에 챙겨서 비가 좀 멀쩡하니까 나가면 또 비가 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오늘 일을 못 합니다. 건설인데 뭐 어떻게 일해. 그럼 하루 공치잖아. 이게 비가 막 2달 동안 연속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2개월 연속돼 계속 비가 오니까 2개월 연장이 되는 거죠. 예? 천재지변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연장을 신청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모태스가 아니라 비가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2개월 정도 연장을 해 주십시오. 되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바로 천재지변. 예? 그 다음에 소송 걸렸을 때 소유권에 대한 분쟁 소송. 그 다음에 문화재가 발굴이 됐을 때 문화재 발굴. 그럴 때는 이제 이거 못 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천재지변. 두 번째는 소송의 분쟁, 개인적인 소유권의 분쟁 소송에 걸렸을 때. 세 번째는 문화재 발굴. 자, 네 번째는 조건부 이행. 조건을 들어가지고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조건부로서 주는 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렇게 경기가 극히 안 좋아가지고 연장해 줄 수도 있어요. 건설 경기 악화. 예.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착수를 1년까지 연장이 돼요. 그럼 착수했어. 해가지고 완공이 될 때까지는 규제를 안 합니다. 그럼 완공 및 사용검사라고 하죠. 네, 사용검사를 신청한다 이거지. 누가 합니까? 사업주체가 하겠지. 그러면 사용검사를
요거는 신청하게 되면 며칠 이내? 요게 15일입니다. 15일 이내 사용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은 사용 검사서라는 것을 교부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사용 검사에서 불합격이 됐을 때는 사유서를 첨부해서 사유서를 교부하죠. 사유서. 당신 여기 아파트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검사서 대신에 이런 사유서, 어떤 식으로 해서 불합격에 대한 사유서, 요걸 교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아직 완공이 안 됐잖아요. 완공이 되지 않는 요 부분 있죠. 요걸 갖다가 부분적인 완공이라 그래요. 부분적인 완공. 그럼 부분적인 완공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지를 조성할 건지,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할 건지, 이렇게 되죠. 주택 건설, 대지조성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대지는요, 구획별로, 이렇게 구획을 나눠지면 구획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고, 주택은 동별로 받을 수가 있어요. 동별로. 근데 공동주택은 무슨 별로? 세대별. 세대별로 뭐를 받을 수가 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은 어디까지나 임시로 받는 거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대지는 조성이 다 되고 주택도 건설 사업이 끝냈을 때, 종료했을 때는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약혼을 하더라도 결혼 따로 하죠. 약혼했으면 뭐 결혼도 안 해요? 안 합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따로 하잖아요.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약혼 생략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약혼은 임의적인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거는요, 약혼하고 같은 거예요. 약혼을 해도 결혼을 해야 돼요. 그죠? 물론 뭐 요즘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뭐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용검사 신청이라는 거는 완공이 됐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완공이 안 됐잖아. 완공이 안 돼도 임시 사용 승인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럼 대지는, 땅은 구획별로, 구획을 나누는 구획별로 받는 거고, 주택은 동별로 받는데, 101동, 102동. 근데 공동주택은 무슨 별로 돼요? 별이 몇 개 나와, 별이. 구획별, 동별, 세대별. 별 3개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적인 완공은 별이 3개가 나온다. 이 별 3개를 딱 했더니 어떤 사람은, 언니,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 별 3개나 붙네. 그 중요한 별이 아니고, 별 하나는 구획별, 별 하나는 동별, 세대별, 이 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별. 이해되시죠? 별 3개가 구획별, 동별, 세대별이라는 뜻이에요, 저기요. 앞에 거는 구획별은 대지조성 사업일 때, 동별과 세대별은 주택을 건설할 때죠. 그럼 공동주택은요, 동별도 되고 뭐도 돼요? 세대별 되는 거지. 공동주택은요, 동별도 되고 세대별 된다. 그런 뜻이에요. 뭐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여기 이제 부분적인 완공입니다. 그래서 사업 절차가 이제 사용 검사를 다 이렇게 받는데, 중요한 거는요, 사용 검사를 이렇게 받을 때에 이제 사용 검사에서 교부는 15일 안에 받게 됐는데, 우리가 건축법에는 요거 7일이에요, 7일. 건축법에는 사용 승인. 그래서 7일이죠, 7일. 주택이 훨씬 기간이 길어요. 15일입니다. 자,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 건축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죠. 잘 보세요. 승인 받으면은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승인의 효과. 다른 법률에, 여기 다른 법률 있죠.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 야산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있는 게 뭐죠? 야산, 산. 산에 가면은 제일 많이 있는 게 뭐예요? 무덤이잖아, 무덤. 무덤은요, 이걸 마음대로 파헤치면 돼요, 안 돼요, 건설회사가?
예, 묻으면 뭐가 있기 때문에?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묻으면요, 마음대로 이렇게 파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파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뭐 받으면 됩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그러면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장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고를 붙입니다. 이 양반들아, 여기는 앞으로 아파트가 1000세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덤을 갖고 있는 연고자들은 언제까지 파가세요. 다른 데로 이관하세요. 이장하세요. 이장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합니다. 이거예요. 겁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다른 법률에 관련되는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기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농지법의 농지 전용의 허가, 산지법의 산지 전용의 허가, 뭐 이제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 받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뭐 또 하천법의 하천의 점용의 허가 쭉 나오면서 이제 뭐까지 포함되냐? 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장 허가, 묘지에 대한 개장 따른다는 거지. 개장. 파헤치는 거 개장이라고 그래요. 개장. 우리가 개장 꼭 먹는다. 그 개장이 아니고요. 묘를 갖다가 파헤치는 걸 개장이라고 그래요. 연다. 연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장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돼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업 주체가, 건설회사가 뛰다니면서 막 이렇게 이거 무덤 빨리 파가세요. 어디 아파트 짓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뭐만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은 이제 승인권 승인 받으면은 이제 자기가 얼마든지 이렇게 공고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언제까지 좋은 말해도 빨리 파가라. 안 파가면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니까 임의로 처분하겠다 이거야. 그래 돈 얼마 아주 비싼 데가 아니에요. 제일 싼 데 있죠. 근데 전부 다 이제 납골당 있죠. 근데 무조건 이장시켜 버립니다. 건설회사가. 예. 그런 권리가 있다고. 예.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본다. 승인을 받았을 때 효과, 엄청난 효과죠. 예.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법률,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지 전용의 허가, 산지 전용의 허가, 하천의 점용의 허가, 건축법의 건축 허가, 예? 가설 건물의 공사의 신고, 다 한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뛰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 협의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협의라는 거는 자기들 행정기관과 행정기관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우리 건설회사들은 요것만 받으면 끝나.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뛰다니면서 농지 전용 허가 받고 산지 전용 허가 받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건축 허가 받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게 있어. 건축 허가도 똑같아요.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도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 보거든요. 그런데 뭐는 안 돼?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걸로 보지는 못합니다. 왜? 규모가 큰 거죠. 큰 것은 작은 것을 본 것으로 되는데, 자, 주택법에 뭘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건축법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큰 거 30세대 이상이잖아요. 큰 것은 작은 거 허가 받는 거는 이거 흡수가 되잖아요. 흡수가 되는데 허가는 30세대 미만이잖아.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본다고 이 큰 거를, 작은 거는 큰 거를 수용 못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것을 받으면은 쪼잔한 거는 흡수가 되잖아요. 흡수가 되는데 작은 거 하나 받아놓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보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칠 때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틀리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작은 허가를 받아놓고 30세대 이상 큰 걸 갖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걸 본다 그러면 말도 아니지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규모가 큰 거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규모 크죠. 그러니까 농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장
묘지 개장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시켜주는 거. 그런 거는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 한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허가 받았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예, 건축 허가 받았을 때는 그런 거 안 해준다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규모가 큰 거만. 예, 큰 거만 이제 뭐, 이제 너네들이 뭐 이렇게, 주택을 건설할 때 뭐 여러 가지 막 부딪힐 게 많을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다 알아서 해줄게.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라는 얘기지.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어떻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60일에 승인 받으면은 5년 안에 착수를 하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5년에 착수를 못했다.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 가능이죠. 취소 가능.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용검사는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완공되면은. 근데 부분적인 완공이라도 이런 식으로 임시 사용 승인은 받을 수가 있다. 별 몇 개? 3개죠. 구역별, 동별, 세대별. 그렇죠. 중요한 거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받는다면 틀려요. 동별로 받을 수도 있지만 세대별로 또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지,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만 받는다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둘 다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는가 봅시다. 28페이지 보세요. 사용검사 나오죠? 자, 그럼 사용검사는 사용검사권자. 예, 요건 하나만 합시다. 예? 사용검사권자가 누가 되느냐면은 원칙이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용검사권자가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은 사업 주체가 국가이거나 주공일대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았을 때? 국장에게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국가나 주공일대는 직접 가야 됩니다. 장관한테 가세요. 준공검사를 장관한테 가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을 장관한테 받았죠. 장관한테 받았을 때는 장관한테 사용검사도 장관한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지? 아버지한테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한테 가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시장군수구청장 아들한테 가서 저 아버지한테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니네가 좀 해달라. 안 되는 거지, 아들한테. 근데 아버지한테 받은 건 아버지한테 가야 되고, 아들한테 받은 건 아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사용검사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지만 국토장관한테 사용검사,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사업 주체가 누구일 때? 국가나 주공일 때. 또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은 경우? 국토장관한테 받은 경우죠. 사업계획 승인 요거 있죠. 요거를 받은 게 장관한테 받았다. 그러면 준공검사도 장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개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임시사용 승인 아까 했고, 대지는 구역별, 건축물은 뭐죠? 동별인데 공동은 세대별. 별 몇 개 나와요? 3개, 별 3개 나옵니다. 그 다음 사용검사 신청의 예외, 파산일 때, 파산 등일 때는요, 이제 시공보증자가 하는데, 시공보증자가 없을 때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대신해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 그런 정도.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파산되면은 누구한테 가고? 보증자. 시공을 보증한 사람이 없을 때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대신해서 할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29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